예, 안녕하세요. 6월 4일 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8시 반입니다. 예, 해가 저물었죠. 요즘 해가 참 긴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어저께부터 해서 이제 어저께 이제 투표 끝났죠. 투표 끝나고 이제 오늘 새벽에 그렇게 뭐 결정 그 당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벽 4시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 뭐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일단 제가 그렇게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죠.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취임 연설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게 됐는데 어 뭐랄까 뭐 압도적인 승리라고 했는데 압도적이지 못했죠. 이제 그래도 압도적이라고 말을 하려면 최소 뭐 10% 이상 이제 득표율이 10% 이상 두 자릿수가 돼야 되는데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다가 게다가 이제 그 이준석 그 기호 4번이었죠. 4번이었던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이준석 대표, 김문수 대표가 그 득표율만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더하기만 하면은 뭐 이준석을 뛰어넘는 이제 근소차로 이재명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다. 뭐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숫자만 두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회사에 가니까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단일화 했으면은 이재명은 그냥 끝장내는 건데 하면서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글쎄요, 그 이재명을 좀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이재명이라고 하면 그냥 막 치를 떨면서 그냥 나 정치에 관심 없어. 뭐 그게 아니고 이재명 싫어 하면서 이제 이제 나는 어쩌냐, 뭐 나라가 망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사실 뭐 예전에 정치에 대해서 아주 이제 활활 타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 누가 됐든 그냥 내 실력껏 사는 거지 뭐 대통령이 이랬든 저랬든 뭐 그 정책을 분석하고 잘 읽고 파악해서 이제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지 뭐 내가 현재 뭐 대통령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가 뭐 당장 망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나 뭐 저는 좀 약간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주변에서 야 너는 내는 세금이 없잖아 너는 뭐 부자가 아니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런 분들이 과연 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이제 목차 좀 보겠습니다. 오늘 풀어갈 주제 이야기들 보죠. 목차 보시면 좀 작네 이게. 이 목차에 보시면 자, 오늘 이야기할 게 1번 이제 21대 대선 분석의 분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까 앞서 언급했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 이준석과 김문수가 그 득표를 보니까 합치했 단일화를 했으면은 이재명을 이겼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건 상당히 이거는 이제 1차원적인 분석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더한 이제 거기에 대한 더한 저의 분석을 이제 저희 저 저만의 분석을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것이죠. 그리고 이 목차 2번 광주와 대구의 민심.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사를 얘기할 때 뭐 호남, 영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콕 꼬집어 그 지역 정치를 얘기할 때 이제 뭐 민주당은 광주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이제 대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좌파 우파 뭐 혹은 뭐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래서 광주와 대구의 어떤 그런 득표율이 이제 좀 이번 항상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좀 주의 깊게 봐지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광주와 대구의 민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좀 주제를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국민께 주어진 과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사람들이 엄청 이제 막 그 실망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듯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지금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자릿수라는 것이 득표율 한 자릿수라는 것이 이제 매우 이제 근소차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아쉬움과 뭐 어떤 이제 그 어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아직 하루도 채 안 지났죠. 그러니까 당일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저항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나. 하지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이제 뭐 개헌을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제 뭐 연임제든 중임제든 뭐 임기를 4년으로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라면 임기 5년이죠. 5년. 5년인데 개헌하게 되면 이제 4년 하겠다고 했죠. 4년 하겠다고 이제 주장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임기가 4년일지 5년일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뭐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뭐 간첩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재명이 간첩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간첩이면 큰일이겠죠. 큰일인데 이제 뭐 대통령이니까 이제 우리가 수긍하고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간첩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저항을 하겠죠. 아주 극단적인 이제 저항을 계속 하겠죠. 또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소수라고 보고요. 뭐 다수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따라야지, 뭐 따라야지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께 주어진 과제 이제 앞으로 21대 대통령을 뭐 어떻게 이제 맞이해야 하나 이제 왜냐하면은 대통령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통령한테 지지율을 보내야겠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유능한 이제 명문대학교를 나온 신입사원이 왔는데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 신입사원이 뭐 할 때마다 막 계속 막 갸우뚱하고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은 뭐 제 암만 뭐 명문대 출신의 어떤 그 출중한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좀 복돋아주고 뭐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좀 믿어준다면은 그 이제 그 어떤 신입사원이 이제 어떤 기량이었던 그 120%를 이제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이제 국민들이 우선 이제 당선된 대통령을 좀 믿고 가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국민께 주어진 과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4번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 이제 그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 자세와 태도도 있겠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이 당장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답게 와가지고 이제 뭐 모르겠어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신입사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신입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조심스러운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 신입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남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담배 꽁초라도 하나 주어라. 이제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사무실 담배 꽁초 없는데 뭐 청소 아줌마가 따로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런 태도. 신입사원이란 남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뭐라도 이제 해라.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남보다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이제 또 이제 그 회사 그 주변을 살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유비무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는 이제 이제 화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입사원이라 뭐 아직 다 초창기고 뭘 잘 모르니까 남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제가 행정 전문가 제가 천재도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이제 대통령이 그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장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한다 그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뭐 그냥 한 길로 흘러들으면 됩니다. 신입사원 이 얘기는 한 길로 흘러들으면 됩니다. 요즘 이런 신입사원 없고 뭐 이렇게 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 2, 3, 4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1번 21대 대선 분석의 분석. 자, 지금 이제 보이시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 대선 그 득표율 결과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했죠. 그리고 3위한 이준석 후보가 이제 8.34.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뭐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이라고 이제 그 국민의힘 전신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당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체제로 이제 어떤 이제 표를 좀 모아보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냥. 자, 김문수의 41.15 플러스 이준석의 8.34는 이꼬로 이제 49.49%란 말이죠. 그죠? 이번에 이재명이 득표한 득표율이 이제 49.4이잖아요. 그럼 0.6 차이로 이제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0.7이지 7. 0.6 맞나? 아무튼 이게 근소 차이로 이게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딱 숫자로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한테 이렇게 단일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소리들이 지금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이제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까지 세세하게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바쁘고 또 그래가지고 자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이준석 득표율의 주요 지지자들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의 주요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한테 표를 행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연령층이 20, 30대인데 20대가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20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 20대 30대인데 20대가 많았는데 이 20대들이 이제 그 성향이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표를 행사한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향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국힘을 좋아하느냐,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 순위를 제가 한번 써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국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김문수 후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은 1번이 이준석이었고 2번이 이재명이고 3번이 이제 김문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병을 했다,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준석에게 갈 표, 김문수에게 갈 표들이 이제 이재명한테로 가든지 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미리 써놓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좀 뭐랄까 좀 아마추어다 보니 마음만 앞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김문수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합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김문수 합병을 했다. 국힘하고 합병을 했어? 나 안 찍을래. 그냥 탈출해버리고 김문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준석이랑 합병한 사실을 보고서는 야 이준석과 합병 단일화했다고? 아우 그냥 나 이번 선거 뭐 기권하든지 그냥 뭐 다른 사람 줄래. 막 이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저의 분석이에요. 저의 분석. 제가 본 바로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떠나고 이준석 후보 지지자도 떠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둘의 합병은 이재명의 압도적 효과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 표들이 이쪽으로 와버린다는 거죠. 이재명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50%를 상회한단 말이죠. 50%를 상회해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느냐. 제 말은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글쎄요. 지금 듣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 영상 보시는 분이 뭐 어떤 성향인지 또 보시는 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혹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었다? 자,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 칩시다. 과연 그것을 원합니까? 글쎄요,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는데요. 어차피 이제 그 선거 전문가, 말하자면 이제 국민인데, 나는 이재명이 싫다. 그냥 나는 이재명이 싫고 다른 사람이 원한다. 그런 분들은 아주 그 기술적으로 그냥 김문수를 찍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찍어도 안 될 후보거든요. 어차피 찍어봐야 뭐 되지도 않은 후보한테 줘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고 표버리기고 김문수한테 준다는 거죠. 왜? 이재명이 미우니까. 김문수는 내가 찍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되면은 왠지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길 것 같아 라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은 희망이 없어요. 찍어봐야 안 될 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판을 좀 이렇게 보는 그 전략적인 국민이다 하면은 나는 이재명이 싫어 이러면은 김문수를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난 이재명이 싫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준석은 더 싫어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야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 그러면은 그 단일화 대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준석 패거리가 김문수 정권 체제에서 뭐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텐데 그 꼴 못 봐. 그냥 이재명이나 해라 하면서 이재명한테 준단 말이죠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숫자 뭐 49.42, 40 이건 뭐야? 이준석과 김문수가 합체했으면은 이재명을 물리쳤겠다. 그 공식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단편적이고 이제 맞지가 않다. 계산 자체가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광주와 대구의 민심은 어땠나? 이제 이걸 좀 봐볼게요. 자 우선 2번이 21대 대선입니다. 자 대구예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23.22%를 받았고요. 그냥 앞에 것만 풀게요. 김문수 후보는 67%를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19대하고 20대 전적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19대 대선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 민주당이겠죠. 문재인 후보가 21%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대구에서 45%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21%, 홍준표는 43% 받았죠. 그러면은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9대보다 더 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9대 때보다 2%를 더 많이 받은 셈이죠. 대구에서 지지율이 2% 올랐나?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게 19대 당시에도 19대 때도 그거였죠. 박근혜 탄핵이 됐었죠. 18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치러진 선거라서 약간 좀 그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심이 좀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분석해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20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20대
20대 보니까 이제 자 대구예요. 대구 이재명 21.6%, 윤석열 75.14죠. 자 다시 21대입니다. 이재명 23.22, 김문수 67.62.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마이너스 8%가 오고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가 온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10% 이상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죠? 21대는 20대 대통령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단순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봤을 때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2% 플러스 8% 마이너스. 뭐 그렇게 된 셈이죠. 지금 탄핵이라는 어떤 이제 그 탄핵 정국이라는 그 계엄, 12상 계엄,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난 21대 대선보다 8% 마이너스라는 것은 꽤 선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홍준표 때는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9대 대선 때는. 45%가 나왔었는데, 지금 67%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전국, 이 시국으로 봤을 때, 현 시국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는 꽤나 선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당은 대구에서 항상 이제 19대, 18대 뭐 지금 봐서는 항상 20% 초반대를 이제 가져간다. 그 말이죠. 대구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민주당을 보는 이런 이제 어떤 그 골수 지지자라고 해야 되나? 뭐 3대에 걸치니까 골수 지지자라 해도 되겠죠. 뭐 10년 그게 뭐 세월이 벌써 뭐 10년, 15년 차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는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한 2%더 받은 셈이겠죠. 지난 대선보다. 그리고 김문수도 여러 리스크를 감안해서 봤을 때, 뭐 국민의힘이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죠. 대구의 표심은 좀 약간 뭐랄까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표심은 그러니까 받을 만큼 받았는데 이제 전국구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한 게 이제 한 것이 결국에 이제 그 이번 차이가 표차가 얼마죠? 이번 표차가 49대 41이죠. 그러니까 8%.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 8% 차이를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12.3 계엄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많았죠. 그게 뭐 국민의힘 당내 뭐 후보 선출 갈등도 있었고 많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 민주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8% 차이를 내지 않았나. 뭐 결국 대구의 표심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강주로 한번 봅시다. 강주. 뭐 강주는 딱 이렇게 봐도 광주 같죠. 그냥 민주당 압도적이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두 자릿수도 못 채웠죠. 그럼 지난 대선 때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19대예요. 19대. 19대 때 이제 광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61%, 홍준표가 1%예요. 그러니까 61, 1%. 보시면은 그렇죠. 61% 더 올랐죠. 문재인 후보보다. 그리고 그래도 김문수가 광주도 꽤 선전했어요. 8%예요. 8%. 1%에서 8%예요. 거의 뭐 8배 가량 뛰었다는 말이죠, 이게. 상당히 김문수가 선전한 거예요. 광주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21대 대선만 봤을 때는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패배했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19대랑 비교하니까는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1.5였는데 지금 8.02가 나왔어요. 거의 뭐 한 7.5배, 8배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선전한 거죠. 광주에서는. 하지만 이재명은 84.77이죠. 문재인은 61.14였고 안철수가 있었구나. 이때 안철수가 표를 갈랐구나. 안철수가 이제 30%를 광주에서 안철수가 19대 때 30% 받아서 30%. 이랬구나.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그 문재인한테 갈 표가 안철수로 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20대를 봅시다. 20대를. 그렇게 되겠네. 맞네. 심상정한테는 안 갔으니까 20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 광주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민주당 그 골수 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주표는 매번 흔들렸다는 거죠. 그럼 대구도 그렇겠네. 대구도
보면은 지금 대구도 19대 때는 안철수한테 15% 갔죠. 14.97이니까. 아, 그렇구나. 안철수의 어떤 그런, 안철수가 어떤 전국적으로 19대 때만 해도 많은 지지율이 있었구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안철수를 딱 우리가 이제 그 뺀다고 쳤을 때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맞죠? 안철수한테 갔던 표가 이제 다시 온 거니까, 그쵸? 광주 득표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광주의 표심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20대를 보자고. 20대를. 자, 안철수가 없었어요. 20대에서는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했죠.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했어요. 단일화 해가지고 받은 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8%예요. 12.8%. 단일화해서 안철수하고. 그럼 지난 19대에 비해서 인기가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이때 단일화 비판이 많았어요. 이때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84% 받았고요. 그쵸? 20대에서 이재명은 84%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84%죠. 그죠? 그러니까 광주의 표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그 20대 이재명한테 갔던 84%가 그대로 온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국힘에 갈 표가 이제 확 줄었죠. 뭐 12%에서 8%니까 확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12.3 비상계엄이랑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광주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그 안철수만큼 이렇게 뭐 이념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괜찮게 보고 있다. 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김문수 후보가 광주에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건 아니다. 이 홍준표 같은 후보들은 상당히 미운 털이 박혔죠. 그냥 1.5%로 그냥 추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광주에서는 홍준표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철수는 뭔가 좀 할 것 같았다. 했는데 20대에 와서 보니까는 당시 안철수가 약간 좀 이제 좀 뭐랄까 너무 뻔한 수가 보였고 이제 좀 바닥이 좀 많이 드러났죠. 그때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철수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있었겠군요. 뭐 19대 대선 때 안철수의 30%를 보고 20대 대선 당시에 이제 그 선거인단에서 이제 안철수를 반드시 영입해가지고 단일화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그런 게 있었겠다. 그런 게 이제 분석이 이제 되어지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거는 다른 얘기고, 결론이 뭐냐? 강주와 대구의 민심은 어땠나? 변하지 않았다. 대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줬고 광주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줬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제 국민께 주어진 과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이재명 체제 하에서 이제 이재명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되죠. 이제 뭐 그것이 이제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연임제 중임제 개헌을 해가지고 다음 대선 또 재출마해가지고 뭐 나면 8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548 뭐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이것은 이제 이재명의 시대다. 그럼 이재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두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 또 그만큼 선거 안에서 여러 잡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이 그 부정선거 및 이재명의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또 대국민 투쟁을 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 그렇게 봐야 뭐 국력 낭비에다가 뭐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국가 손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일이 없다, 해골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야당이라든지, 글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야당은 제대로 가동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어쨌든 야당이라든지 국민께서 이재명에게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선관위 이런 문제들이 있고 부정선거가
지금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다. 지금 국민들은 사실상 선관위가 용의자, 피의자로 보고 범죄자로 보고 부정선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매번 끊임없이 자꾸 속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관위, 이 선관위를 좀 어떻게 이 선관위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재개편을 뭐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개혁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황교안 후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부정선거에 이렇게 맨 앞줄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투쟁해왔던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인들과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가 대보니까 이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겠다. 이 선관위와 부정선거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협상과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야당 사람과 뭐 협상과 타협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지금 지금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지금 선관위가 개선되지 않고 뭐 최근에는 이제 선거 사무원이 막 그 뭐 두 번 투표를 한다든지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어떤 야당이랑 이렇게 야당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다른 좀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이재명은 또 이제 그렇게 열린 자세로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부정선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해야 되죠. 이걸 문제를 해소해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좋지 않나. 그것이 지금 오늘날 2025년 21대 대통령의 이제 과제 중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외로는 뭐 경제,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너지 정책도 저는 상당히 아리백에 저는 좀 부정적인데 뭐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는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언급할 뭐 자격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야 뭐 어떻게든지 이제 뭐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정선거 같은 문제를 자꾸 뭐랄까 음지라고 해야 되나? 자꾸 뭐 온라인 구석 한 켠, 말하자면 어떤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유튜브에서 자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야 자꾸 혐오만 생산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야당 정치인 중에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국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렇게 협의를 봐야 된다. 그거죠. 뭐 언제까지 자꾸 이재명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시만 할 수 있느냐.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좀 그것도 그래요. 이제 이재명이 이제 뭐 간단히 제가 스캔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지? 북한 지금 굵직한 게 이런 게 있죠. 또 지금 하여튼 엄청 많은데 이제 굵직한 걸 보면 뭐 음주운전 이제 이거야 뭐 이제 뭐 논란이 거의 다 식었다 봐야죠. 이거야 이제 뭐 거의 없는 거고. 이거야 이제 뭐 거의 이제 사라졌고 여배우 스캔들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언제까지 이거를 이게 뭐 글쎄 이게 사실이든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배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여배우 스캔들. 대장동 백현동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재판 중이죠. 이게 재판 중인데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이 스캔들이 대선 기간 내내 그 스피커로 울려 퍼졌고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다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캔들을 껴안고 이재명이 이제 다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잘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이런 와중에도 결국 당선됐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퇴임 이후에 뭐 알아서 하든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기 중에 이 문제로 이재명을 다시 재판대에 세우고 탄핵을 시켜버린다? 그럼 뭐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대책이 이제 힘들다는 거죠.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어떻게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다면은 임기 기간 중에는 좀 이제 이것도 좀 이제 그냥 이제 넘어가고, 왜냐하면은 뭐 이게 뭐 잘했다 넘어가야 된다 뭐 이게 이 죄가 확정됐다 뭐 그게 아니고 재판 중이지만 이제 좀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대장동 백현동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묻어가야 되지 않나. 묻어가고 뭐 임기 후 퇴임 이후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당선됐잖아요. 어차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죠. 이제 대북 송금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이걸 뭐 계속 걸고 넘어가가지고 뭐 이재명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이렇게 북한 이렇게 중국 외교할 때마다 자꾸 이걸 언급하고 하면은 그 뭐 어떻게 뭐 대통령이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겠죠. 결국 이것도 대장동 백현동이랑 같은 맥락이죠. 이제 뭐 그럼 뭐 결국 탄핵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죠. 어차피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야기는 뭐 김문수 후보도 토론에서 직접 언급도 할 만큼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국민들이 다 알고 이제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 이상 이제 뭐 임기 기간 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북한과의 어떤 이제 이상한 일을 벌인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19대 대통령처럼 뭐 USB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이상한 걸 하게 되면은 뭐 국정원장을 또 이상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또 다시 대북 송금은 불거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자신에게 어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제 좀 예민하게 여기고 이제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나. 막 이제 국민과 대통령이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문제는 국민과 대통령 서로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것이죠. 가족사는 진짜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뭐 유행어까지 만들어줬죠. 뭐 그런 뭐 찌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이재명이라는 그 분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자기가 뱉은 발언이었고 뭐 세상에 다 알려진 건데 뭐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계속 그걸 뭐 언급해봐야 그것은 이제 좀 이제 약간 정치적 관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이제 옛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앞으로 이재명이 잘하기를 좀 바래보자 그거죠. 뭐 잘해보길 바라지만은 또 이재명이 또 이제 뭐 허튼 짓을 하면 다시 다 이게 다 재언급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뭐 당선됐으니까 이런 게 뭐 지금 없던 사실이 아니고 줄곧 이재명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 왔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거 따라온 상태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이제 언급하지 말고 그냥 다 묻어버리고 이제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지켜보고 좀 지지를 하고 대통령이니까 지지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또 다시 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여배우랑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다시 또 이게 불거지겠죠. 다시 또 이게 또 되살아나겠죠. 이재명 후보가 뭐 드라이브가 취미인데 또 술 먹고 뭘 하더라. 뭐 아니면 또 뭐 또 술 먹고 뭐 골프 치러 가더라. 뭐 그러면 또 다시 또 음주운전이 또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하면은 술 마시는 것들이 자꾸 비춰지면 또 사람들이 야 역시 음주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또 이런 말 나오겠죠 또. 그러니까 임기 기간 내에는 이제 좀 음주도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뭐 모르겠어요. 뭐 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술 안 마시고 살 수 없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대장동 백현동 뭐 이것은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아주 핵심 정책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가 결국 이제 그 규제를 풀고 이제 그 토지 개발을 해나오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 뭐 토지 변경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시 또 대장동 그러니까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의혹을 제기하겠죠. 뭐 거기 규제 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아니냐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대북 송금 뭐 대북 송금도 이제 뭐 또 북한이랑 또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이제 외교를 해야겠죠. 외교를 하는데 또 이제 뭐 일본이랑 거리를 막 크게 두고 뭐 일본 비판하고 뭐 비판해야 될 거 비판해야겠죠. 뭐 독도 문제라 이런 거는 비판해야겠죠. 비판하는 근데 비판이 아니고 이제 완전 그 과거처럼 뭐 어떻게 뭐 자기 밑에 지지자들 풀어가지고 뭐 노 재팬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이제 뭐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면은 결국 이제 극단적인 반일은 친중국 북한으로 이어진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극단적인 반일은 친중국 북한으로 이제 국민들은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뭐 북한과의 외교도 중요하겠지만 일본과의 외교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 미국과의 미국 이런 외교도 좀 이렇게 좀 잘 풀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은 언론의 카메라가 따라다닐 텐데 그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아들 2명이 있다죠. 제가 나이는 자세히 모릅니다. 뭐 보니까 그 온라인 문화를 이렇게 아주 접하는 그런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게임 같은 걸 좋아한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께 주어진 과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그것이 5년인지 4년인지 8년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재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인 후에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어떤 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제 그 대통령 대우를 해주면서 예우를 갖춰주면서 그래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막 그런 얘기죠. 자 그럼 4번 지금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인데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 취임식 날에 항상 그 기념우표가 발행이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연설했죠. 근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가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기념우표가 안 나왔고 제가 오늘 그 6월 4일인 오늘 제가 그 우정사업본부에 제가 그 확인을 했어요. 고객센터에 확인하니까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 이제 그 발행일 아무 계획이 없대요. 아직까지. 그럼 이대로 그냥 훅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외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거는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 취임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취임 우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이 보시 날짜 나오죠. 2024년 12월 23일에 이제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2025년 기념우표 발행일 일정 보통 자 우리가 지금 계엄이 이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말지 그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념우표 발행 일정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6월 며칠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념우표 발행이라는 그 날짜가 나오거든요. 취임 기념우표가. 근데 아직 12월 2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뭐였지? 저 공수처 막 수사를 받던 기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21대 대통령에 대한 그 계획이 아예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6월 4일 이재명 취임식 날이던 오늘 제가 우정사업본부에 그 고객 선택 확인하니까 뭐 아직 뭐 일정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그 밑에 이제 의전이라든지 이제 좀 뭔가 중간 보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빨리 이런 걸 이제 이재명이 보지 못하는 대통령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세세한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우표가 상당히 이게 디자인이 중요해요. 이게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 20대 대통령 사실 최근 대통령 디자인을 보면은 좀 디자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은 이제 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경제 개발, 대한민국 뭐 모든 산업을 부흥시킨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대통령 경제의 어떤 이제 그 경제를 완전 그 초석을 다진 이제 그런 이제 분이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최초 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죠. 취임하시고 이제 6대, 7대, 8대 말하자면 5, 6, 7, 8 맞죠? 네 번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기념 우표인데 제가 이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가로 사이즈도 제가 좋아하는 형식이고 이 보시면 이제 경제 산업의 그 이제 아주 그 말하자면 그 핵심 요소들을 이렇게 이미지 다 넣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이 공장, 이 산업개발 공장, 이렇게 또 원전이죠. 원전, 이 송전타,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농업도 많이 발전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화 농업으로 이제 많이 이제 크게 이제 발전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게 큰 농장을 갖고 이제 트랙터 맞나? 제가 농기구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트랙터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농기구 그냥 중장비인가? 하여튼 농기구 같아요. 농기구. 그리고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죠. 이게 맞나? 하여튼 고속도로 같죠. 이게 고속도로인지 88 올림픽 때로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이 깔끔하게 갖춰진 도로, 농장, 공장, 아파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림이 참 이게 보고 있으면 이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약간 크레용 스타일 그림이고 나는 이게 좋더라 그거죠. 저는 이게 좋더라 그거죠. 위에 또 태극기가 또 이렇게 뒤덮고 있죠. 이렇게. 하여튼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좀 잘해가지고 좀 취임 우표를 빨리 이 취임 기념 우표를 빨리 발행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빨리 발행해야 돼요. 이거 보통 이제 취임 기념 우표가 보통 이게 적게는 300만 보통이에요. 보통 제가 1대 대통령부터 쭉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이요. 대략 평균적으로 적게는 300만, 많게는 한 500만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적게는 300만, 많게는 500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 총인구가 5,2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이게 적게는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한 6, 7% 나오고 많게는 거의 10% 정도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표가 대한민국 국민 인구수 총인구 대비 한 10%나 10%에서 한 5%에서 10%그 사이에 이제 그 매수로 발행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이고 아무튼 이거야 나중에 그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은 우정사업본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외교나 역사적 의미로 반드시 취임 후표 발행해야 됩니다. 이거 빨리 발행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디자인은 자꾸 뭐 어떻게 뭐 두리번 해봐야 답이 없고, 어떤 이제 2025년 대한민국과 오늘날 이재명을 어떤 그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죠. 지난 대선 때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 이번 대선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여기서 계속 뭐 저항하고 막 그 어떤 그 커뮤니티,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자꾸 뭐 음해하는 말 해봐야 그것은 대한민국 국익적으로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렇게 된 거 한번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진 않더라도 그냥 폄훼하고 막 왜곡하고 이제 그러지는 이제 말자, 그것이죠. 사실 뭐 정상적인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자기 할 일 바빠가지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제가 뭐 포털에 가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프로그래머들도 있어가지고 막 추적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막 자꾸 이게 갈라놓고 막 그런 것들. 결국 이제 인터넷 문화에 어떤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정상적인 국민으로 돌아오자. 뭐 대통령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떤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정상적인 국민으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 할 일 잘하고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또 국민들이 다시 또 이상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죠. 지금 뭐 이재명의 어떤 극단적인 지지층, 뭐 개딸, 뭐 선거 레이스까지 이제 뭐 개딸들의 그렇게 뭐 어떻게 그 정체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또 개딸들의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글쎄요, 하여튼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모든 갈등을 이제 좀 해소하길 바라고, 좀 이렇게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뭐 잘 해 나가고 대통령도 잘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